내가 오늘 진짜 안 보이는 관계로 제 화면이랑 좀 가깝게 수업을 좀 할게요. 이쪽 쓸 때는 아마 문제를 외우고 들어와야 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안 보이거든요. 질문. 왜 질문이 없지? 거짓말하지 마. 가온아 질문.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질문. 야, 박동섭 어메이징하다. 민사 질문. 아니 근데 진짜 질문이 없고 잘 풀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닌데 근데 이 파트는 질문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원아 질문 없니? 그래? 괜찮았다고? 아닌데? 그래?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뭐 잘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거면 근데 또 잘 풀어. 결과가 좋아. 테스트 결과가. 1태는 내가 내는 거라 좀 내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내용들이 되게 지난 수업 내용과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 오개념 발생하지 않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수업 내용은 지난 수업 내용이고 이번 수업 내용은 이번 수업 내용입니다. 아예 다릅니다 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별도로 말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해석하게 된다면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킬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석이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이고 오늘은 추정하는 과정까지 들어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 내가 얘네들을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중에 0, 1, 2, 3, 4 셀 수 있는 것들을 이항분포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배웠어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고 함수처럼 식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식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더 많이 쓰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셀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 등등의 친구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도 셀 수 없는 연속 구조의 친구들도 전부 다 함수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만 계산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이름이 좀 필요할 텐데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확률 질량 함수니 밀도 함수니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라고 써 있으면 함수로 써놨구나. 확률 분포표로 써놨으면 표로 써놨구나.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문제는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고요. 이산 확률 쪽 문제는 내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가장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는데 그냥 가볍게 이 친구는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자.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속하지 않는 셀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한다가 되게 애매한 거야. 근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확률을 나타내 놓은 함수이거든요. 내 x의 변화에 의해서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일 때 확률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기는 좀 어렵지만 연속이라서 여기서는 딱 점이 하나 찍히고요. 여기서도 점이 하나 찍히고요. 그러면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면 0일 때도 포함돼야 되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얘네들이 다 포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일 때도 포함되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포함해서 얘네들의 확률 값들을 즉 얘네들의 y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적분 원에서의 인테그랄 개념입니다. 적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적분의 기하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적분은 넓이와 상응하는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상응하는 이냐? 이 친구는 적분은 음의 값도 같고요, 양의 값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음의 값을 가질 때에는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계산해 줘야 했는데요. 여러분들 확률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생각하면 가장 작은 건 0이고요. 가장 높은 건 1입니다. 0%에서 100%.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음의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는 넓이 개념이 곧 얘네들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에서 알 수 있는 거, 얘네들의 전체 확률, 즉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되더라라는 거 하나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대수 배우고 난 다음 교육과정이 뭐예요? 대수 다음. 미적이죠. 미적 다음은요? 이제 여기부터 애매해지거든요. 미투냐 확통이냐 기하로 나뉘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대수 다음은 미적이 아닙니다. 대수, 미적, 확통, 기하, 미투는요 전부 다 그냥 학교가 배치하는 대로 2학년 1학기에 다 넣어도 돼요. 학교가 미친 척하고 2학년 1학기에 미투 넣고요. 기하 넣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진짜 미친 척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서 뒤에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는 순서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투만 미원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요거 외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통이라는 과목이 미원 다음이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틀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적분이 나오는 게 맞니 아니니?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네들 확통 교육과정에서는요 적분이 필요한 넓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사각형, 삼각형 같은 니네가 원래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단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평가 범위에 얘네들이 다 섞이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니? 근데 학교에 따라서 설명해놓고 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 놨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얘네들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표는 만들 수 없고 무조건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밀도 함수니 질량 함수니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문제 보면서 대답을 해봅시다. 0부터 1까지를 표로 나타낼 수 있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0일 때, 0.1일 때, 0.01일 때 이거 못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가게 되고 밀도 함수는 지금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에 딱히 나는 밀도랑 질량이라는 말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 그러니까 너네들 개념 가르칠 때만 한 번씩 신경 쓰고요. 나머지 본 수업할 때는 함수 그리자, 함수 표로 나타내자 요렇게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항상 함수가 2개 이상 나올 때는 얘네들이 연속성을 유지하는가, 즉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통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당 영역의 넓이가 1이다 라는 거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K값은 2가 돼줘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
K값은 1이 돼줘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상한 게 있어. 1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 거야? 대답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걸까? 1일 때 확률이 얼마인 거야? 1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넓이가 확률입니다. 너네가 1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대답을 안 한 거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넓이가 확률이에요. 저 순간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 순간이라 하면 요 선이잖아. 요 선은 뭐야? 결국에 넓이가 없는 거거든. 아예 없어? 아니지. 0보다 조금 큰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이게 미적분에서 배웠던 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0보다는 조금 큰데 이게 얼마라고 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그냥 거의 없다 취급할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0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진짜 없어? 아니, 0보다는 조금 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친구는 거의 없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 음수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것도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수가 안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넓이가 확률이라 그랬잖아. 이쪽 넓이가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의 영역이 발생하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순수하게 0 아래가 안 된다, 1 위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역 넓이가 1을 넘어가는 게 안 되고 0을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K값은 1이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0.5에서 1.5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미술하면 좀 편한 영역. 0.5에서 1.5까지 해당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고, 즉 해당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반 쪼개주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일 텐데 1대 2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8분의 1이어서 전체에서 8분의 1을 두 번 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넓이의 비가 1대 4, 즉 색칠된 부분과는 1대 3이어서 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왜? 낼 수 있는 게 사각형, 삼각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주면 무조건 되는 거야, 닮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자 했어요. 평균은 분산은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게 교육과정 외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적 다음이 확통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적만 있으면 저게 교육과정이야. 적분해야 되거든요. 왜 적분을 하냐? 너네 평균 구하려면 우리 확률이랑 누구랑 곱해서 더하자고요? 확률이랑 x랑 곱해서 더하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연속이니까 더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서 뭘 한다고요? 인테그랄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뭘 하냐? 인테그랄 x, px를 계산해 줘야 되고요.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냐? 인테그랄 x-m의 제곱 px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를 인테그랄 개념으로 쪼개서 생각해 주면 다음과 같이 찢어지게 될 텐데 확률들만 다 더했어. 이게 1. 확률을 x와 곱해서 더했어. 그게 평균. x제곱으로 평균을 냈어. 이게 2의 x제곱. 그래서 기존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로 바뀌었다고 공식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설명해 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래서 교육과정 외고요.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는 2분의 k가 1이었잖아. x제곱을 계산해 줘야 되고요. 2분의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x제곱 그래프, x제곱 그래프. 다음과 같이 생겼거든요. 되게 예쁘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잘라서 붙여 넣으면 삼각형 넓이가 되죠.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이어서 넓이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까지 어려운 얘기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운이 나빴으면 그냥 적분을 하면 되죠, 뭐. 됐니? 학교에서 내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분산은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구해보시고요.
어느 해에 한국, 미국, 일본의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200만원, 2,500달러, 21만엔, 표준 편차가 10만원, 300달러, 25,000엔. 처음 보는 문제인데? 뭐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해요. 누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나요? 누가 제일 많이 받니 이거? 자, 환율 계산기. 나는 또 환율에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비싼 취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야? 2,500달러? 야, 근데 얘네 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야, 씨, 2,500달러는 350만원인데요? 일단 얘가 압도적인 1등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N. (21만엔) 아, 이걸 왜 달러로 바꿔? 얘는 180만원 받습니다. 야, 근데 이거 그 시대가 너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얘가 350만원이고 얘가 180만원이어서 야, 편차고 뭐고 2,500달러가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근데 아무튼 애매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난 시간 목요일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니네 수능을 봤어.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학 1이랑 국어 1이랑 같다고? 그럼 존나 억울한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 점수로 바꿔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비교하고 싶을 때는 얘네들을 표준 점수로 바꿔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끔 부탁하는 영역들 중에 하나예요. 세준이 아까 그 모르는 거 했을 때 앞에 거 보고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앞에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한글로 기억하세요. 한글로.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입니다. 정확히는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너네들이 편차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차라고 쓰는데 헷갈릴 것 같으면 표준 편차분의 라고 기억하세요. 요 공식은 표준 점수화 해주는 공식이고요. 요 공식을 토대로 우리는 서로 다른 별량들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식에 저 친구를 대입을 해보면 10만원 분의 A의 월급은 215만원인데 평균이 200이더라. 얘는 그러면 1.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B의 월급은 2,800달러. 편차는 300달러 분의 2,800 빼기 2,500. 평균적으로 2,500달러. 1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C는요. 23만엔. 아씨, 눈이 진짜 안 보여. 25,000엔 분의 23만엔 21만엔 2.5분의 2 5분의 4 0.8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자국 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기 국가 내에서 A가 상위권 어느 정도를 비교하는 거지 A가 B보다 잘 벌고 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 아까 얘가 350만 원이었거든. 누가 봐도 얘가 제일 많이 법니다. 얘가 400만 원 가까이 벌잖아요. 얘 2배 가까이 버는데 얘가 어떻게 못 번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국가에선 이 정도는 벌어야지.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내가 한 달에, 나 베트남 사정 모른다. 대충 씨 부리는 거다. 베트남에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그럼 존나 부자인 걸 수도 있고요. 내가 한국에서 100만 원 벌어.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토대로 얘가 수학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국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하는 거지, 국어와 수학을 합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다음 공식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 공식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 공식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나타내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다시 설명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뭘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모래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커다랗게 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흘려내려요. 그러면 모래가 누가 봐도 손님? 누가 봐도 모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모래가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까? 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쵸? 당연히 이거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지금 이 모래가 떨어지는 모양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은 지금과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르게 돼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네,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것만 배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뭐 교양을 듣거나 수학을 전공하거나 하면 이 분포 외에 시발 갑자기 몇십 개의 분포가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200개라고 하는데 난 200개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T분포, G분포, 포화송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분포는 이렇게 심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도박 무조건 오케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배우니까 요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요런 것들이 뭐냐? 일반적으로 흘러가듯 간다. 우리가 얘네들을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저 모래가 이렇게 높게 쌓아져 있을 때도 있고요. 저 모래가 낮게 쌓아져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래 알갱이가 좀 얇으면 이렇게 낮게 쌓아질 것 같고요. 두꺼우면 높게 쌓아질려나? 모르겠다. 운이 좋으면 높게 쌓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높게 쌓아질 때도 있고요. 낮게 쌓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궁금한 게 모래가 아니에요. 얘네들의 평균과 얘네들의 분산을 토대로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추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추정. 계속 목요일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확률과 통계 수업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경우의 수를 알아야 확률을 구하지, 확률을 알아야 통계를 하지, 통계를 해야 우리가 추정을 하지, 그래야 니네가 주식에서 돈을 안 잃지 이러면서 농담으로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거, 우리가 요 그래프를 확률에 대해서, 즉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려놓은 것이냐? 일반적으로 흘러가듯 가는 그림이라면 가장 중앙에 모여있는 애들은 어디에 모여있을 수밖에 없겠냐? 평균에 모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평균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점수대에 위치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거의 내용, 최빈값이 평균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졸리죠? 그죠? 네?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대고 눈을 가리고 있으면 당연히 졸리겠죠? 네, 눈이 가려운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평균에 가까운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 질문. 여기 있는 친구들은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된 상태야?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평균으로부터 먼 애들이 많아, 적어?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쪽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가 평균으로부터 먼 애들이 많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평균으로부터 가깝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시험을 봤는데
전원 다 60점이 나온 거야. 그럼 평균 60점이죠. 60점이랑 니네 점수는 다 어때? 가깝지. 왜냐면 그냥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럼 편차가 전부 다 얼마야? 0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분산이 얼마야? 0이지. 근데 왜 60으로 했을까? 50으로 할게. 이번엔 똑같이 평균 50으로 맞출 거야. 반은 빵점이고 반은 100점이야. 평균은 몇이야? 50이지.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최빈값이 평균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빵점과 50점들만 있는 집단에서 평균이 50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편차가 어때? 크지? 그럼 분산이 어떤 값이 나와? 더 큰 값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있는 친구가 작아요. 그래서 편차도 작아요. 그래서 분산도 작아요. 위에 있는 친구는 많아요? 높아요?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고르다라는 말을 쓸 거야. 고르다. 고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안 쓰거든? 근데 우리가 고르다라는 말의 대체어로 뭘 쓸 거냐면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점수대가 비슷한 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평균에 되게 가깝게 있잖아. 너네들이 뭐 때문에 오개념이 생기냐면 얘가 되게 높게 생겼어. 그래서 얘가 마치 극단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평균에 굉장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평균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 보시면 176페이지인데요. 딱히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그 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 2는 자연상수 2라서 2.71 어쩌고저쩌고 가는 애고요. 실 정의를 하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입니다. 1 플러스 0 이렇게 쓴 이유는 0이라고 쓴 게 아니라 0에 아주 가까운 수. 1.1을 무한번 제곱해봤더니 그럼 계속 커지겠죠. 1.01도 무한번 제곱해봤더니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하면 진짜 계속 커지나 하고 궁금해서 돌려보니까 2.71쯤 되더라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런 자연상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미투입니다.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즉 이 식은요 안 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우지 말걸 씨. 나도 몰라요 식을.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얘네가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지는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얘는 역수 취급되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식 보셔도 되고요. 식 아예 모르셔도 돼요.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말인즉슨 뭐야? 평균이랑 멀리 있는 애랑 평균이랑 가까이 있는 애는 서로 다른 그래프가 나타나고 우리가 고르다 극단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가 하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가 하나 있어요. 둘이 똑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뭐가 같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분산이 같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분산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평균이 달라요. 평균이 누가 더 커요? 얘가 좀 더 큽니다.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대체적으로 어느 집단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오른쪽 집단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지 모르니까 이게 덜 떨어짐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오른쪽 집단이 더 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얘기도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로는 방금 제일 메인으로 다뤘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평균은 같아요. 그런데 분산이 누가 더 커요? 빨간색, 흰색? 빨간색이 더 커요. 평균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편차가 대체적으로 큰 편이에요. 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모든 저런 지표들이 다 다르게 나타낸다면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비교는 왜 하니 대체? 이 씨발 비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 아니야? 비교를 왜 하죠? 확률과 통계의 가장 기본 뭐 하고 싶어서? 추정하고 싶어서. 왜?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모두와 같은 의견인지 일치시키고 싶어서. 그럼 모두와 같은 의견입니다라고 일치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하나의 지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어떤 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까? 평균이 어디 있는 게 가장 적당할까? 분산이 어디 있는 게 가장 적당할까? 니네가 먼저 태어나서 니네가 먼저 개발했으면 나는 너네 2010년대생이잖아. 아닌데? 2009, 2010 암튼 너네가 2010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었어. 나는 한국에서 이걸 개발해서 2010, 2009의 제곱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했어. 그랬으면 그게 상용화가 됐을 거야. 근데 너네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0짜리고 분산이 1인 놈을, 표준 편차가 1인 놈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고 이걸로 다 계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표는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모든 시험 문제에 다 적용이 돼요. 다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쓸 거냐? 지난번 이항 분포에 이어서 처음으로 나오는 분포인데요. 정규 분포는 N. 첫 번째는 평균을, 두 번째는 편차 제곱을 씁니다. 편차 제곱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편차를 제곱하면 결국 뭐야? 분산이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 편차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 어색하지 않을 거고요. 편차 제곱으로 의식해서 써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더 나가고 싶은데 정리하시고 잠 좀 깨세요. 내가 눈도 안 보여가지고 누가 조는지도 모르겠어. 아닌가? 내 눈이 안 보여서 존나 생각하나? 여기 파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용이 난해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난해한 게 맞습니다. 그 많은 분포들 중에 딱 하나만 가져와서 가르칠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만 주구장창합니다. 자, 표준 점수로 바꾸는 표준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x가 58보다 크거나 같다, x가 5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저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편차는 2분의 편차 2분의 변수 58 빼기 평균 G가 표준 정규 분포란 뜻입니다. 약속입니다. P G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없으시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 친구가 요렇게 생겼고요. 평균은 0이라는 뜻이고요. 편차는 1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표를 제공합니다. 0부터 1까지는 0.3413이다. 0부터 1까지는 0.3413이다.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얘가 균등한 분포를 띠기 때문에 0.341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0.3413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57 이상 64 이하는 P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0, 마이너스 1.5, 2. 2부터 0까지는 0.4772입니다.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0부터 1.5까지와 같기 때문에 0.433입니다. 이거 안 그리고 푸는 애들 있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니네가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풀 수 있듯이 얘도 그래프가 필수입니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마지막 3번 59보다 작거나 같다. P, X 59 이하는 P, C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래서 마이너스 0.5 이하이다. 이게 아랫끝과 윗끝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체 확률은 얼마? 1이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얼마? 2분의 1, 0.5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0.5부터 0까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0.1915가 되고요. 0.5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 구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프는 필수입니다. 이산은 표가 필수고요. 연속은 그래프가 필수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짓을 계속할 겁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의 키가 평균적으로 2학년 학생의 500명의 키가 평균적으로 164, 그 다음 표준편차는 4를 따른대요. 의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분포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위입니다. 지금은 명이라는 단위가 아니에요. 자, 키가 158 이상 164 이하인 학생들, 158 이상 164 이하인 학생들은 몇 퍼센트인가 몇 명인가네? 몇 명인가? 그러면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여기는 0 됐나요? 그래서 P 마이너스 1.5 Z 0 계산해주면 요 구간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1.5부터 0까지인 0.43과 같습니다. 0.43 명은 아니잖아. 0.43이 확률인 거잖아. 단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몇 명인가? 500명 중에 0.43명이 키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0.43명이니까 215명 되겠다. 됐니? 단 158 이하 또는 166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가? 한 번만 더 하자. 158, 164, 4, 아유씨, 이하 또는인데. 158 이하 또는 166 이상. 166 이상. 요거 따로 구하라고 시킨 거고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1.5 이하 그리고 0.5 이상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프 좀 많이 그지같이 그렸네. 0.5 바꿔야겠다.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0.5부터 0까지는 0.19,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0.43.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지금 0.62인데
얘네들은 여집합이기 때문에 0.38 되겠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만 하고. 아, 그래? 기본 문제는 다 이렇게 풀자.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는 평균 174,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키가 183 이상인 애들 중에 60%, 183 미만 학생 중에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한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 키가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런 분포를 따르는데 183 이상인 애들 중에서 60%가 가입을 하고 183 미만 중에서 10%가 가입을 해. 이게 몇 명 있는데? 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몇 명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럼 183 이상이라고 하니까 183 이상인 확률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문제에서 항상 줍니다. 밑에 지금 한 줄로 이렇게 0.43으로 계산하시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183은 좀 크잖아, 그치? 183 이상의 애들은 0.07밖에 안 돼요. 0.07 중에 60%, 183 미만은 0.93 중에 10%. 따라서 0.093 더하기 0.042분의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됐니? 역시 단위가 있으니 이걸 명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과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 책 부록의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맨 뒤에 보시면 삼각 비표, 상용 로그표, 제곱근표 찾는다고 생각하고 맨 뒤에 어딘가에 가보시면 눈이 안 좋아서 내가 안 보여. 맨 뒤에 있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야, 이건 정석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네한테는 항상 아까처럼 표를 제공해줘. 표를 여러 개 제공해서 니네가 뭘 쓸지 골라 쓰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그냥 과정만 하도록 할게요. P 편차분의 변수, 얘가 변수 빼기 평균,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다음과 같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좀 식이 이상한 게 있죠. 아까는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로 돼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M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저게 된다는 거네. 시그마가 얼마든 상관없이 저게 된다는 거네. 그럼 이거 상황에 따라 나눠서 구할 필요가 없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내가 어떤 분포가 있어요. 여기가 0이 아닌 거야. 여기가 M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고 여기가 너무 안 맞아.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인 거야. 그럼 얘가 항상 뭐랑 같다고? 쟤랑 높이는 좀 다를 수 있어. 표준 정규니까 0, 1, 마일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좀 신기하지 않니? 얘랑 얘랑 지금 뭐가 다르다고? 높낮이가 다르다 그랬거든? 분산이 달라서? 근데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얼만큼 떨어져 있더니?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더니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같습니까? 1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같죠? 이거 1 아닙니다. 다시 얼만큼 떨어져 있더니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는요? 그 1이 시그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넘어가 볼까? 여기 표 보이죠? 저 표가 무슨 뜻이냐면요. 0을 기준으로 0.5만큼 떨어져 있다가 아니고요. 0.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0.19다. 1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0.34다.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시그마가 얼마여서 1이어서 없어진 겁니다. 안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니네가 사실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준 정규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얘네들의 편차 때문에 그래프가 바뀌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만큼 떨어져 있어.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M부터 K 시그마 떨어져 있고 K 시그마 떨어져 있어. 이걸 뒤에 있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토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똑같이 0을 기준으로 K 시그마만큼 떨어진 곳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얘는 시그마가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K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된다고요. 한번 식으로 살펴보자. 지금 한 얘기를. P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 여기가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얘네들의 넓이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는 거의 판판한 상태니까 예를 들어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50이라고 할게. 얘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한 30이라고 할게. 얘는 평균이 1이고 분산이 한 5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6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여기가 11이야. 여긴 1시그마만큼, 여긴 2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50이야. 여기에서 2시그마만큼 떨어진, 여기에서 1시그마만큼 떨어진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다고요. 여기에서 여기가 50이야. 2시그마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50, 1시그마만큼 떨어진 100. 요쪽이 얘랑 같고요. 요쪽이 얘랑 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얘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체크해주는 거리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까? 이제 가르칠 건 끝났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자,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2000명의 성적은, 단위가 성적입니다. 단위가 점수예요. 평균 450점,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75점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0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은 450점, 60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은 전체에 몇 명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 얼만큼 떨어져 있어?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150이 아니라 2시그마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대답.
우리는 시그마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가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시그마가 75가 맞니? 내가 75의 제곱을 안 썼구나. 시그마가 75여서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그마를 나타내주는 수치는 2.0이 아니라 2.0 시그마예요. 표준 정규 분포의 편차가 1이어서 그거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0.48이라는 얘기니 여긴 0.02고요. 전체의 2%, 즉 40명만이 600점을 넘었습니다. 까지 오케이? 단 2번 320명이 입학 정원이래요. 그러면 2000명 중에서 320명이 즉 1100명 중에서 16명만이 합격할 수 있는 16%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하려면 상위 16%를 붙여야 되니 하위 16%를 붙여야 되니? 당연히 상위 16%를 붙여야 되겠죠. 따라서 상위 16%가 붙기 위해서는 0.38 되는 지라라고 자빠졌다. 0.34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고 0.34는 여기 나오네요. 몇만큼 떨어져 있을 때? 1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1시그마만큼 떨어지니까 525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규 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확통을 보셔야 될 사람들도 생기니까 정규 교육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내신 답 쓸 때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쌤들한테 설명하기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거에만 의존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개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Z 있잖아요. 네. Z 2.0이 왜 2.0 시그마로 부른 거예요? 얘는요. 표준 정규 분포. 얘예요. 2.0이 아니고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2.0 곱하기 1을 써놓은 상태예요. 애초에 1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이 공식을 쓰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다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서 그릴 수 있는 거라면 얘네들의 분산에 따라서 얘네들의 넓이도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큼 떨어졌냐가 아니라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나타내 준 거고 애초에 쓰여 있을 때부터 2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네들은 처음 배우니까 2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고 나는 머릿속에 계속 2.0 곱하기 1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쭝얼거릴 때 뭐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래 기본 문제는 여기까지 그래 다 똑같이 풀자 라고 한 번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이 개념을 연습 문제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기본 문제 마지막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너네들 오늘 추정만 하면 끝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얘들아 좀 졸려도 잠 좀 깨보자. 이런 애들이 진짜 어려운 애들이거든.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어요. 무슨 분포입니까 이거? 무슨 분포죠? 여러분들 배운 분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밖에 없습니다. 720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셀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항 분포입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여기까지 오케이? 이 친구는 뭐에 대한 이항 분포라고요? 단위가 뭐라고요 방금? 횟수. 이거 횟수.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횟수에 대한 이항 분포입니다. 횟수에 대한 이항 분포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항 분포는 뭐야? 셀 수 있는 거였지. 그걸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요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720번이나 던졌는데 1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더 희박한 건 맞잖아. 1만 720번 나오는 확률이 희박한 건 맞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많아. 지금 720이라 요렇게만 해놨거든. 내가 2억 3천만 번을 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점을 막 요렇게 찍어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행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네들은 이산 확률 변수,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충분히 많다라는 건 뭘까? 충분히 많다라는 건 얘네 둘의 곱이 얼마였더라? 어? 5였나? 5를 넘으면 올걸? 5를 넘으면 됩니다. 지금 곱하면 120, 5가 맞나? 씨발, 내가 왜 까먹었냐면요. 이게 5보다 크고 5보다 작음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아까 그냥 가볍게 얘기했던 T분포는 얘네들의 곱이 5보다 낮을 텐데요. 근데 이걸 왜 까먹었냐면 고교 교육과정에서 안 씁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가르치니까 이것만 써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720은 솔직히 많은 횟수가 아니거든? 근데 많은 횟수 맞습니다. 니네 많지 않은 횟수를 못 냅니다. 그래, 까먹었어요. 5 맞을 거예요, 근데. NP도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NQ도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5 맞을 겁니다, 아마. 내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근데 내가 가르쳐온 기간이 있어서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NP, NQ 둘 다 5보다 넘어야 되는데 그냥 푸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나는 제대로 된 교육 하려고 그냥 얘기해 준 것 뿐이에요. 자, 얘네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는 평균 자리 곱해서 평균 120. 여기는 분산 자리, 얘한테 6분의 5까지 곱해서 110의 제곱으로 의식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횟수에 대한 정규 분포입니다. 횟수 1번 봅시다.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얘의 평균과 분산 구하고 싶어요. 다 끝났네. 2번 120에서 130까지 120에서 130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어? 1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0.3413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3번 110 이상 110 이상은 P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선생님 왜 갑자기 방식 바꾸셨나요? 그냥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풀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익히시라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쪽 영역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3413. 오른쪽이 0.5, 0.8413, 0.1587. 됐나요? 재미없어. 이거밖에 안 합니다. 자, 다시 집중. 잠 깨셔야 돼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 무게가 40 이상을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40 이상은 불량품이에요. 자, 무게가 30에 5짜리를 따르는데 40을 넘어가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존나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그럼 무게가 5g이 나오도 이건 불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낼 거면 40 이상, 20 이하는 불량으로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갑시다. 이 공장이 문제 있는 공장인데 뭐 어떻게 해요? 40 이상인 거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얼만큼 떨어져 있어? 2시그마. 여기가 0.48인 거야. 그러니까 0.02 제품이 나오면 0.02% 애들은 다 불량으로 판정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했어? 무게에 대한 확률 구했어요. 이거 개수가 아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2,500개를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거든? 자, 내가 구한 건 무게에 대한 거예요. 얘가 구하라고 시킨 건 2,500개 개수 물어봤습니다. 그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2,500개를 넣으면 0.02의 확률로 얘네들이 불량품 판정이 나는구나. 무슨 분포?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2,500개, 0개, 1개, 2개, 3개. 야, 2,500개를 넣었어. 그럼 0.02 확률을 다 따라서 정확히 50개가 불량이 나와? 안 되잖아. 여기도 추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정규 분포를 토대로 2,500개 중에 이항 분포입니다. 얘네들의 개수에 대한 이항 분포입니다.
분포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이걸 무시하고 문제를 풀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풀고 그럼 헷갈립니다. 이 친구는 충분히 횟수가 높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50, 7의 제곱을 따릅니다. 얘네가 불량품이 평균적으로 50개 나오거든? 51개 나올 수도 있고 52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57개 이상일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보통 50개 정도 나와. 근데 57 이상일 확률은 얘네가 1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0.34여서 0.16입니다. 오늘 공장에서 생산했더니 불량품이 50개가 나왔어요. 뭐 늘 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공장에서 불량품이 57개나 나왔어요. 16%밖에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생기는 일이 몇 번이나 나오겠냐 이거야. 그게 추정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단위가 있습니다. 요게 준킬러입니다. 확통 준킬러. 이거보다 어려운 게 안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탈락, 사유, 뺄셈, 음수 나오면 안 돼. 여기까지 오케이? 탈락, 1을 넘으면 안 돼. 5번입니다. G와 F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식입니다. 그러니까 0과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연속 확률 변수 넓이가 얼마? 1. 구해봤더니 A 값이 3분의 1이 딱 나오더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되면 계산 이 정도는 빨라질 거예요. 어차피 아무 소리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요.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막 아까 닮은 관계 세렸다고 닮은 보이지도 않는데 뒤질라고 닮은 쓰고 있으면 그건 멍청한 겁니다. 그냥 식 구하는 게 빠를 때도 많아요. 다음 X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 큰일 났다. 아까 적분 모르는 애 있다 했는데 저기다 X배 해주셔야 됩니다. 0부터 1까지는 AX제곱. 얘가 지금 AX거든. 그럼 적분을 한번 설명하고 가자. 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식은 고2가 보여주자. 뭐라고요? 여기 방금 3의 2라고 했죠 분명히. 그렇죠. 3분의 1 AX 세제곱.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그거 내려오는 거 생각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니?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여기 식이 A 그냥 A로 하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A에 대한 적분. 그러면 얘의 적분 생각하지 말고 미분 생각해서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X 1제곱 2, 1 1이 내려가고 여기 0제곱 되고요.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3이 내려가서 AX제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고요. 평균 구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2x-1의 평균을 구하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했죠. 여기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저기 적분 상수를 왜 안 붙여주는 거예요? 정적분이어서 1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뺄 거잖아. 와, 이 정도까지 까먹는다고? 근데 적분상수를 기억하는데 이걸 까먹는다고? 잠깐만, 이거 구조가 이상하지 않냐? 까먹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까먹어도. 어차피 나중에 풀면 기억납니다. 고1 애들이 불안할 텐데 복습을 여러 번 돌려야 되는 이유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표로 나타내봐. 못하겠지. 난 그런 그래프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밀도니 질량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해봐.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됩니다. A 값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오케이. 3분 이내 7대 10 49대 100 100분의 64 응? 100분의 51 다음 평균을 구하죠. 아씨 한 번 더 하지 뭐. 더 하면 되지. 오케이. 평균 구하시오. 여기다가 x배 하고 0부터 10까지 x배 적분 얘부터 최준환 x 몇 제곱? x 세제곱. 그 다음 정원아 개수는? 개수는? 마이너스 150분의 1 3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곱해지니까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50분의 1이 나와야 돼요. 다음 얘 차수는 x제곱. 다시 정원아 개수는? 응? 다시 정원아 개수는?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곱해져서 5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개수는? (2분의 5로) 쓰면요 얘가 나가면 5가 되겠죠. 그럼 다시 개수는 10분의 1이 되겠고요. 2 대입한, 2를 왜 대입해? 10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됩니다. 뭐 고2 애들이 안 물어봐도 뭐 이거 못하면 네 가망이 없습니다. 네 그건 진짜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8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고2 애들이 이걸 못한다? 그건 화내는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2의 x제곱에서 2의 x제곱을 뺄 건데 인테그랄 x제곱 대 마이너스 50분의 1에 x세제곱 더하기 5분의 1에 x제곱 0부터 10까지를 계산해 줄 거고요. 적분해 주면 이제 차수 구분 없이 해주면 그냥 통으로 한번 불러. 마이너스 200분의 1 x 제곱.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마지막 준이야.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넘어갑시다. 자, 0부터 K까지 정의된 0부터 B까지 정의된 AX. 자, 표 만들어봐. 못하겠지? 그래서 쟤는 그래프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여기의 넓이가 즉 2분의 1 AB 제곱이 얘가 1이 되더라. AB 제곱이 2인 것까지밖에 모르고요. 그 다음 분산이 2라고 했어요. 분산이 2라고 했어? 아, 분산이 2라고 했어? 와, 이 계산하라고?
그래? 계산할 만한가? 못 믿겠는데? 0부터 b까지 ax제곱 얘가 2x 못 믿겠는데? 3분의 1 ab 세제곱이 2x 근데 ab 제곱이 2니까 3분의 2b 분산이 2라고 했어 2의 x제곱이 0부터 b까지 ax 세제곱 4분의 1 ax 4제곱 ab 4제곱 4분의 1 2의 x제곱 ab 제곱이 2니까 2분의 1 b제곱 얘에서 2분의 1 b제곱에서 얘 제곱을 9분의 4b제곱을 뺀 게 분산 2더라 계산할 만하네요 나도 그냥 의심돼서 해봤어요 그럼 b값 나왔어 a값 나왔어 그럼 내가 2x도 알고 2의 x제곱도 알고 2x 알면 2배하고 더하기 1에서 구할 수 있겠고요 a, b값 다 나왔으니까 0부터 3까지는 몇 대 몇이다 이용해주면 닮음 이용해서 쉽게 나올 것 같고요 닮음 도저히 못 쓰겠는데 쓰고 있으면 멍청한 거고요 그럼 그냥 식에 대입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삼각형은 적분이랑 관련이 없다 적분은 애초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대값이 최소가 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a는 평균이 돼야 됩니다. 왜냐? 평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곱이라는 과정에서 너무 수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평균 구하시오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요. 4x 4제곱을 0부터 1까지 평균을 구해보자. 5분의 4가 나오게 되고요. a 값은 5분의 4가 됩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도 너넨 그래프를 그려야 돼. 8에 대해서 대칭이다. 8에 대해서 대칭인 다음과 같은 아무거나 좀 그려놓을 거고요. 14부터 2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부터 6까지랑 8부터 10까지가 같대. 그럼 여기랑 여기도 같은 거네.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를 A, 여기도 A. 그 다음 12부터 14까지의 9배 9A라고 하자. 9A라고 하자. 여기도 9A고 여기가 A면 2부터 6까지가 9A니까 10부터 14까지도 9A여서 8A. 대칭.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프 이렇게 안 생겼겠지. 여기가 9A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너무 크잖아. 여기가 9A인데 너무 작잖아. 이렇게 안 생겼겠지. 그렇다고 다시 그릴 필요는 없잖아.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이대로 둘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27, 35, 36A가 1이다. A는 36분의 1이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4부터 10까지 구하라고 했네요. 4부터 10까지 12와 대응되는 게 4고요. 따라서 8A, 9A, 9A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안 그래 보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넘길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통제의 복통 후 진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규분포입니다. 자, 솔직하게 문제 풀면서 단위 쓰고 있다.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위 쓰셔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저거 지금 아직도 못 잡은 고3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고3 지금 현 시점에서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감 가는 대로 풀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으면. 근데 감으로 풀면 당연히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지겠죠. 그래서 너네들은 일찍 시작하는 만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평균 30분. 편차가 8자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복용 후 44분 40분 이상 44분 이하에서 그대로 시간이네요. 40분 44분 몇 시그마?
씨발. 정답이다, 야. 1.25 시그마. 아씨. 근데 계산하기 싫으면 저게 제일 베스트죠? 몇 시그마 그럼 여기도? 8분의? 8분의? 14 시그마. 이게 제일 베스트 답안이죠.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여러분들 방금 한 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8분의 14 시그마. 진짜 이따 할 거예요. 아니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할 거예요. 8분의 14 시그마. 근데 그게 얼마니? 아씨. 1.75 시그마. 나는 이렇게 8을 4등분해서 2가 0.25 그걸 5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니면 8만큼 가고 2만큼 1.2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마침 여기 좋네요. 그래서 0.46은 여기가 0.46 1.25는 여기가 0.39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0.07이네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긴요. 어렵죠. 여기 킬러인데. 존나 어렵죠.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여기서 자꾸 내가 어려운 거 없으시죠 하고 있는데 씨발 나만 어려운가 싶은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어려운지 모르겠다.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해가 되고 있어서 안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못 알아들어서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있거나. 그래서 여긴 좀 극과 극인 것 같고요. 살짝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이해 좀 잘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킬러입니다. 지금 나 킬러 문제를 꽤 많이 풀었습니다. 다음 9-8번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x 2n 플러스 3 2n 마이너스 3 뭐 미친놈아 뭐하는 거야. 절대값을 왜 니 혼자 만들어.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한다. 1 대입하면 5 7 너무 빨리 왔는데? 너무 빨리 왔는데? 7 9 11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는 또? 13 아씨 너무 싫어. 15 17 나 어디까지 해야 돼? 19 야 나 어디까지 해야 돼? 21까지가 끝이야? 21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13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5와 21이 대칭입니다. 5보다 왼쪽은 21보다 오른쪽과 같습니다. 더해서 1입니다. 19와 7이 대칭입니다. 7보다 왼쪽은 19보다 오른쪽과 같습니다. 더해서 1입니다. 17과 9가 13에 대해 대칭입니다. 9의 왼쪽은 17의 오른쪽과 같습니다. 더해서 1입니다. 15와 11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11의 왼쪽은 15의 오른쪽과 같습니다. 더해서 1입니다. 그럼 13은 짝이 없습니다. 13의 왼쪽은 얼마? 2분의 1입니다. 짝 없어도 됩니다. 얘는. 됐나요? 오케이? 못 구합니다. 뭘 안 줬어요? 표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어디쯤 있어야 최대일까? x-5가 한 여기쯤 있고 x 플러스 3이 한 여기쯤 있으면 최대일까? 개 등신 같은 생각이죠. 그죠? 이게 최대일 리가 있겠니 상식적으로? 가장 어디 근처에 있어야 되겠어? 평균의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제일 오동통하게 생겼잖아. 평균 근처에 가장 몰릴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x-5와 x 플러스 3의 중점에 평균이 있어야 됩니다. 11대래요, 그때가. 15, 18, 13. 그래서 평균 9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됐나요? 뭘 구하는 거야? 아, m값이 9. 4의 제곱. 9.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8. 3, 11, 3, 11. 6만큼 떨어져 있네. 1.5 시그마. 2만큼 떨어져 있네. 0.5 시그마. 1.5 시그마. 0.5 시그마. 맨 끝자리가 7이다. 2번 아님 3번이고. 아씨 6이다. 계산해야 돼 이러면. 진짜 이게 그 뒷자리까지 일치하는 게 몇 개 없어. 그래서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그럼 계산 나중에 해요. 어떤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각에 대한 정규분포입니다. 시각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초,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이래요. 1003이 일단 여기 있거든. 몇 초? 2.93초 미만? 1003이면 되게 작은 거잖아. 이렇게 작게 나와야 되겠죠. 얘네들의 거리가 m-2.93이 얼마다? 이게 얼마다? 1.28 시그마다. 시그마 빼시면 안 됩니다. 1이어도 빼면 안 돼. 1.28 시그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그래야 계산 틀려. 자, 그래서 m 값은 얼마다? 아, 어려운데. 4.21 이더라. 자, 뭐야, 끝이야? 아이씨, 재미없어. 여기서 이제 시간 이용해가지고 딱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까지 맞추고 이래야지. 그래야 재밌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독수리인지 아니면 벨루가인지. 아씨, 내 머릿속에 동물이 몇 개 안 떠올라 지금. 뻥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맞춥니다. 당연히 뻥이라고 생각은 했겠죠. 자, 다음 확률 밀도함수는 밀도함수니까 연속 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를 따르겠구나. 아니요, 너무 지랄이에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고라고 해서 이미 여기까지 결정이 납니다. 살짝 밀도함수랑 연속함수는 질량함수는 그들만의 리그 같아. 아예 쓰질 않아요, 용어 자체를. 7이 19보다 크대. 7이 한 요쯤 있으면 19가 한 요쯤 있대.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죠? 평균이 19에 더 가깝대.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죠? 오케이? 다음 6이 16보다는 작대. 7이 크다 했는데 어쩐지 씨발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애들이. 아니 왜 끄덕끄덕을 하는 거야 씨발. 아니라고 알려주면 되지. 7이 19보다 크대. 그 다음 6은 16보다 작대. 요렇게 생겼대. 평균이 뭐 정수야? 맞네, 자연수네. 자연수 중에서 7에 가깝고 19에 먼, 16에 가깝고 6에 먼 자연수 10. 오, 한 방에 찾았는데? 11일 것 같은데? 3, 9, 4, 6. 틀렸구나. 찾은 줄 알았네. 11, 5, 안 되네. 12, 4, 6, 5, 7. 된다. 10입니다. (12) 6, 19 6, 19 1.2 시그마 1.4 시그마 됐나요?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j를 따르고 y는 정규 분포 j를 따른다. x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일 때, 자, x는요 얘를 따릅니다. 6의 1자리를 따르고요. y는요 m의 1자리를 따릅니다. 그래도 둘의 높낮이는 같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7을 대입한 게 20을 대입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m값에 대하여 7을 대입한 게 7을 대입한 건? 7을 대입한 건? 한 요쯤 되겠죠? 20을 대입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0쪽이 더 커야 되는 거네. 그러면 심플하게 이러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래도 같다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래도 같다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m값의 범위가 19에서 21 사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제가 최대가 되려면 18과 21이 최대한 평균 근처에 모여 있어야 되겠죠. 평균 근처에 18과 21이 균등하게 모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값이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지? 19.5가 되는 게 베스트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긴 1.5 시그마, 1.5 시그마. 따라서 0.8664가 되겠다. 됐나요? 언제까지야? 왜 이렇게 많아? 그만하고 싶은데. 자, 어느 학교에서는 연못에 잉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수컷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암컷의 길이는 존나 할 짓 없는 새끼들 아니냐? 잉어의 크기를 정규 분포를 따르니 많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대학원생이 되면 할 일입니다. 막 인터넷에 그런 논문 올라올 때 있잖아요. 콘칩의 개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파악해서 소비자의 소비 심리 파악하기. 뭔가 대학원생이 쓸 법한 그 논문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할 일입니다. 어떤 특정 사고에서 잉어를 보면서 잉어가 유달리 어떤 친구들이 더 크군. 이건 수컷이지 않을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까? 좋아, 이제부터 잉어를 길러보자. 잉어를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길이도 재야 돼요. 표본을 좀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재야겠죠. 하루마다 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재야 돼요. 한 달 지났습니다. 쟀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쟀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쟀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한 달 지났습니다. 누가 잉어를 훔쳐갔어요. 시발, 연구 끝.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잉어가 도둑 맞았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연구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잉어를 길러보자. 다시 사료 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 잉어를 기를 때에는 사료에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료는 항상 정시 2시간마다 한 번씩 준다. 근데 이게 사람이 줄 수 없잖아. 기계를 만들어서 줍니다. 기계가 고장났어요. 갑자기 씨발 사료가 퍼 부어져 있습니다. 연구 끝. 네, 두 번째 실패 사례가 됐습니다. 좋아, 씨발,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6시간에 한 번씩 잉어한테 사료를 주자. 사료를 줬습니다.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머, 잉어 너무 귀엽다 하고 떡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구 끝. 네, 이제 대학원의 현실이죠. 자, 잉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수컷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암컷의 길이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수컷의 길이가 m 플러스 16일 이상일 확률과, 얘들아 잠깐만 집중해볼까?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자, 수컷의 길이가 m 플러스 6 이상일 확률,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m 플러스 6 이상일 확률, 3분의 6 이상일 확률과 equal p, 암컷의 길이가 m 플러스 6 이하일 확률이 같다.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이하다. 이하일 확률과 같다. 시그마분의 변수 빼기 평균. 얘가 서로 같더라. 그러면
표준정규분포에서 이 이상일 확률과 얘 이하일 확률이 같아야 돼서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다 그려놨는데?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이게 표준정규분포예요.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근데 그걸 안 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풀고 싶다고? 이거 오기 전에 거리만 체크하고 싶다고. 얘가 n 플러스 6 이상일 확률과 깜짝이야 씨 n 플러스 6 이하일 확률이 같다. 요렇게 풀고 싶다고. 그럼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떻다? 달라요. 요 거리는 다릅니다. 여기서 빼면 6이고 여기서 빼면 6이 마침 9네. 여기서 빼면 9잖아. 달라. 근데 뭐가 같다? 몇 시그마인지가 같다는 거야. 몇 시그마인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뺀 6이라는 값이 몇 시그마야. 여기서 뺀 그 값도 얘도 몇 시그마야. 그 몇은 2고요. 그 몇은 2니까 시그마는 2분의 9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는 보통 네모로 써요. 야, 나 언제 끝나 이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분 봤거든요. 지금 10분 정도의 여유가 남았는데 참을성이 없어요. 자, 확률 변수 x는 9의 3제곱을 따르고요. y는 6의 3제곱을 따릅니다. 확률 변수 xy의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를 a라고 할 때 둘의 높낮이가 완전히 일치하네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9고요. 얘네들의 높낮이가 완전히 일치해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6과 9의 중점이 되겠죠? 여기 7.5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높낮이가 같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정확히 평행이동된 중간 지점이 나와줘야 돼요. 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음 A부터 EA까지 7.5부터 15까지 0.5시그마에서 3시그마까지 3시그마까지 줬어? 안 줬는데? 뭐? 아, 9였구나. X가 오른쪽이구나. 크게 말해줄걸. 1.5시그마에서 2시그마까지. 내가 방금 여기서 3시그마까지 줬어? 안 줬는데? 이러면 내가 틀린 겁니다. 안 준 건 못 푸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 준 것도 푸는 문제 있었거든요. 아까 이거 대칭이지 더해서 1이야 더해서 1이야 풀었거든요. 그 친구는 아예 안 줘서 그냥 안 주고 푸는 거다라는 확실히 있었고 얘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준 걸로 풀어야죠. 다음 0부터 A까지 0부터 여기까지 1.5시그마 2시그마 한쪽만 구해서 2배 해주시면 되겠네요. 둘 다 똑같네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X는 3m이래. 저거 너무 재미없어. Y는 저걸 따른다. 이게 X쪽, Y쪽. 자, 12보다 얘가 3m이 2m보단 더 크겠지, 그치? 그러면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1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생기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 둘이 더해서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겠다. 12. 12보다 3m이 커. 12보다 2m이 커. 가능하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이씨, 저쪽도 작거나 갖다 였어, 씨. 잘한 게 맞았네. 12보다 다음과 같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둘이 더해서 요 대칭.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몇이 같다. 몇. 얘에서 얘 뺀 게 3m-12가 몇 시그마. 여기서 여기 뺀 게 12에서 2m을 뺀 게 몇 시그마. 여기가 같다 이거예요. 문자가 3개인데 아직 식이 2개밖에 없어서 아직 못 풀어요. 자, 그 다음 그걸 만족시키는 m값과 시그마에 대해서 다음 일대 자 y 기준으로 y가 2m이었나? 3m-6. 자, 여기가 0.1587일 때 1587 여기 있네요. 여기가 1시그마래요.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 1시그마래요. 그럼 문자 3개, 식 3개. 끝났습니다. 어디부터 연립을 건드리는 게 좋을까? m값은 6 시그마. 아니야, 시그마를 건드리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12-2m은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6 다음과 같이 되고요. 3m-12는 시그마. 시그마 다시 대입해주면 m만 남습니다. 하나씩 연립해서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내가 만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표준화는 연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너네한테 이런 식이 나오던 그 계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항, 정리, 그 다음에 종속과, 그 다음에 아우 씨부래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항분포까지. 저 친구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돼요? 이항분포 생각해야 됩니다. 시행횟수 몇 번? 시행횟수 몇 번? 150번. 일어날 확률 얼마? 5분의 2. 여기까지 오케이? 54부터 69까지를 더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저거의 값과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한 것은? 말을 줬다고 그래놨을까? 이 친구는 정규분포 60? 6의 제곱을 따릅니다. 54부터 69까지. 이게 추정이라서 가까운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1시그마와 1.5시그마. 정확히 0.8745가 되는데 그 7745라는 값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근사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얘가 시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근사하게. 됐나요? 근사하게? 근사하게라고 하니까 매우 가깝게란 말인데 존나 멋있게라는 뜻으로 혼자 내 머릿속에 다음. 이것도 또라이 같은 애들이잖아. 비행기 문제랑 똑같아. 씨발, 정원이 10명이면 10명만 예약을 받는 거야. 왜 340명인데 400명의 예약을 60명을 더 받냐고, 이씨. 자, 어느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8명의 비율로 승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승선을 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승선하는 인원에 대한 분포를 구하고 싶습니다. 400명이 예약을 했어요. 400명이.
400명 가지고 5분의 4의 확률로 구해야 하는, 즉 이항분포입니다. 승선 인원에 대한 이항분포. 400명이 5분의 4의 확률로 승선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320명이 평균적으로 승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5분의 1까지 곱해주면 64, 8의 제곱의 표준편차 분산을 갖게 됩니다. 자, 승선한 인원이 예약자만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얘네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 정원이 340명인데요. 우리는 320의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34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시그마 떨어져 있고요. 2.5시그마 0.4938, 즉 0.9938의 확률로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0.0062의 확률로 초과합니다. 0.006이면요? 0.6%? 아, 초과했으면 좀 억울할 만하겠다, 얘네들은. 그래도 그 미친 새끼들이었거든. 비행기는 20%인가 그랬거든요. 0.6은 억울할 만하다. 자, 그래요? 몇 번이죠? 9-17을 그러네요. 아, 고마워요. 하기 싫었는데, 티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진짜 몰랐어. 어느 지역에서 유권자의 75%가 지방자치단체, 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거 요즘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삭감 정책에 찬성한다고 한다. 이거 빨강이냐 파랑이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런 거. 자, 유권자 192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150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 자, 지금 내가 구한 건 192명 중에 75% 정도가 찬성을 하겠지. 무슨 분포? 배운 거 2개밖에 없다. 이항 정규? 이항 분포.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구분하는 기준, 셀 수 있냐 없냐? 셀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의 유권자들이 찬성하는 놈들에 대한 확률입니다. 이 친구들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48 곱하기 3은 144, 곱하기 4분의 1은 36. 사실 여기 파트에서 유독 내가 계산이 빠르지 않니? 다른 데선 존나 느린데? 일상적으로 나오는 숫자밖에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6이 안 나왔어. 만약에 여기서 루트 45가 나온 거야. 그럼 니들이 계산을 틀렸을 거예요. 루트 45로 뭘 계산해? 그래서 계속 제곱수 관련해서 그냥 대충 36이겠지 뭐. 그냥 이러고 있어요, 계속. 자, 그 다음 150명 이상이 찬성할 확률. 자, 보통 144명이 찬성을 하거든. 근데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럴 일은 몹시 드물겠죠? 자, 그래서 1시그마 0.3413이고요 0.1587의 확률, 15.87%의 확률이네요. 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나가면 너네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보기 문제든 기본 문제든 풀고 그 다음에 클리닉 1교시에 나갈게요. 까지 오케이? 그리고 오늘 영상은 2번에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픈 애가 하나 있는데 걔 영상 빨리 보게 하게